안녕하세요. 명지영의 독일 가곡입니다. 제가 오늘은 공원에 나왔는데요. 좀 크레인 소리가 들릴 수도 있으니 이해하시기 바래요. 어저께 한예종 음악 파일 마지막으로 그 1차 전송한 날이었었죠. 그것을 보면서 참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이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게 음악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창 입시철인데 여러분 혹시 음악에 대해서 내가 왜 이 음악을 했나 갈등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제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저는 어머니가 피아노를 너무 배우고 싶으셨대요. 근데 그때 옛날에는 그렇게 피아노를 배운다는 자체가 저희 어머니가 지금 89세시거든요.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그 가정 형편이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할머니의 무지함으로 이제 그 엄마의 꿈이 꺾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시고 저희가 4남매예요. 제가 막내인데 이제 자녀들을 다 피아노를 가르친 거예요. 옛날에는 피아노 학원이 흔하지 않았고 피아노를 가르치는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 이제 보냈는데 저는 시창이나 그러니까 초견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좋은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교적 쉽게 음악을 접할 수 있었는데 언니 오빠들은 이제 힘들어서 중간에 다 그만두었어요. 근데 제가 그 결정적으로 전공을 하게 된 계기는 저희 엄마가 초등학교 동창을 이제 그 당시엔 국민학교죠. 이제 충청도가 고향이신데 서울에서 이제 우연히 만나신 거예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굉장히 가난하셨는데 그때 자녀를 피아노를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엄마에게 너도 한번 가르쳐봐라. 내가 선생님을 소개시켜 줄 테니까 너도 한번 해봐라. 그거 그렇게 어렵지 않고 돈이 많이 드는 게 아니다 하셔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시작을 하시게 되셨대요. 여러분들 중에는 경제적인 것이 이 음악을 전공하는데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건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또한 맞지 않는 이야기는 뭐냐면 물론 시대는 달랐겠지만 저는 그 사람이 꿈과 열정을 갖고 있으면 어디든 길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 친구분을 만나고 나서 친구분이 그 딸을 가르치는 이제 피아노 집을 소개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가정에서 이제 그 어른들이 피아노를 가르치는 분들이 많았는데 저의 이제 첫 번째 선생님은 할머니였고 그 다음에 그 할머니의 딸들이 서울대 대학원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굉장히 피아노를 잘하는 어떤 그 7명의 자녀를 둔 음악 가족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피아노를 배우게 되었고 이제 중학교 때까지 피아노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진 않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기업에 다니던 이제 아버지가 제가 피아노 배우는 걸 굉장히 반대하셨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들이면 내가 어떻게 좀 돈을 들여서 해보겠는데 직장에서 그 굉장히 높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의 자녀들이나 그 음악을 하더라 이러면서 이제 많이 반대를 하셨어요. 그럼에도 저희 어머니가 자신의 그 꿈이 있었으니까 그거를 이제 저에게 실현시키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어떤 열심으로 생활비에서 조금씩 이제 떼어내시면서 피아노를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저는 연습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제가 어학에 좀 소질이 있어서 국어 국문과 선생님은 중학교 때 그 국어 선생님은 국문과에 가라, 또 영어 선생님은 영문과 가라 이렇게 조금 언어 쪽으로 많이 지도를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아주 결정적으로 정말 전공이란 거를 이제 하였던 것은 제가 일반 중학교를 다녔었는데 그때 이제 피아노 가르치던 이제 서울대학교 그 대학원 언니였죠. 저는 이제 언니라고 불렀어요. 선생님이 아니라. 그랬는데 그 이제 언니 선생님이 서울예고 시험을 보는 게 어떻겠냐고 이제 저한테 제안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번 도전을 해보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때 저에게 이제 원포인트 레슨을 한번 이렇게 제시하셨어요. 그때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었는데 그 이제 언니 선생님의 은사님이셨죠. 그래서 이제 레슨을 갔어요. 그때 시험곡이 슈만의 아베크 바리에이션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거기서 레슨을 받는데 뭐라 그럴까, 그냥 저희가 흔히 말하던 그 천지가 개벽한다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같이 가셨었는데 갑자기 얘가 하늘과 땅처럼 그렇게 차이가 나도록 달라지더래요. 근데 선생님이 특별히 저에게 뭘 하신 건 없는데 어떤 음악적인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같이 옆에서 노래를 하면서 이렇게 저를 리드를 해주셨는데 갑자기 저한테 그 슈만의 아베크 바레이션에 대한 그 느낌이 확 오면서 제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각했어요. 아, 이렇게 레슨을 잘 받고 지도를 잘 받으면 이렇게 변할 수도 있겠구나. 재밌겠는걸? 이렇게 하면서 제가 시험을 봤거든요. 그리고 합격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합격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거의 예원 중학교 학생들이 이제 예고로 올라왔거든요. 근데 그때도 그게 운명인지 저는 이제 크리스찬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는 예원 학교 애들이 다 시험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거의 인문계 그 중학교 애들이 시험에 붙었어요. 그 이유는 뭐였냐면 성적을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본 거예요. 학과 성적을. 그래서 그때 예원 중학교 다니던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많이 안 하고 있었던 그런 때였어요. 지금은 좀 다르지만. 그래서 거의 떨어지고 일반 중학교. 그래서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보니까 거의 학교에서 전국에서 1, 2등 하던 학생들만 다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내신을 이제 그 제도가 도입되었던 때였는데 굉장히 고생했어요. 왜냐하면 애들이 너무 공부를 잘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에 야간 고등학교라고 하나? 그런 곳으로 진짜 전학을 간 친구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신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나중에 검정고시를 보고 그런 해프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예대에 붙고 전공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전공을 계속하게 된 계기는 이랬어요. 저는 이제 좀 성격이 뭔가를 앞에 목표가 있으면 그것을 하자. 그리고 그것이 안 되면 보통 재수, 삼수, 사수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정말 저는 존경스러워요. 저는 그러지 못했던 것이 내가 이것을 만약에 시험을 봐서 떨어지면 다른 길을 가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대학에 떨어지면 다른 거를 가자, 내가 어학을 하자 뭐 이랬던 것. 또 대학원, 그리고 제가 유학 때도요 사실은 비자를 받지 않고 그리고 나갔어요. 그래서 그래, 여행 좀 하고 오다가 떨어지면 다른 거 공부하지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미안해요. 그렇지만 저는 안 되는 거 가지고 그걸 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좀 있고,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부담 없이 열심히는 했지만 그냥 막 강박관념 같은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음악이라는 것이 막 뭘 해야 된다는 어떤 의무감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생각을 해보는 것이 이래요. 어떤 아이를 전공을 시키고 어떤 아이를 전공을 시키지 말아야 할까. 이제 제게 온 학생들 중에서 제가 전공을 시키지 않은 학생이 있었어요. 이제 교회 청년이었는데 얘가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고 음악성은 있었어요. 근데 공부를 괜찮게 하는 학생이었는데 갑자기 그 실용음악 같은 그런 교회 반주를 하는 오빠들을 보고 피아노를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현실적으로 그때가 고2였는데 얘는 공부를 하면 서울에 괜찮은 대학을 갈 수 있었는데 음악을 하면 제가 전문대학을 갈 거라고 따끔하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고민을 하더니 그러면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경희대 국문과를 갔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는 굉장히 제가 칭찬을 받았는데 사실은 그 후에 그 교회 다니던 그 아이가 지금은 이제 멀리 이사를 갔지만 저를 굉장히 많이 피하더라고요. 조금 원망하는 것 같았어요. 살짝 미안하기도 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아이가 음악을 전공해서 그냥 좋아한다는 그 사실만으로 전공을 해서 전문대를 가서 굉장히 힘들었던 생각을 하면 다시 돌아오고 싶다고 생각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전공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제자는 뭐였냐면 선화예고 다니는 제자, 지금은 이제 군대에 가 있는데 그 학생이 제가 재수할 때 만났어요. 근데 그 학생은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이제 어머니가 혼자 일을 하시면서 키우는 그냥 학생이었는데 그 선화예고 합격을 했어요, 지방에서. 그래서 이제 자취를 하고 하면서 굉장히 아껴서, 그래도 이제 비용이 좀 들었겠죠.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어머니, 제가 혼자 공부할 수 있어요. 그리고는 정말 거짓말처럼 레슨을 안 받았어요. 여러분, 이건 정말 거짓말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3년을 공부를 한 거예요. 유튜브를 보면서. 그리고 친구들, 이제 잘 치는 친구들을 이렇게 연습하는 걸 귀동냥으로 하면서. 그리고는 어떨 때는 실기 1등도 하고 했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좀 한계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서울대 여기 수시에 1차 합격을 하고 이제 떨어지고 그렇게 하고 이제 재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제가 만났어요. 근데 그 좋아하는 열정이 정말 대단했어요. 근데 레슨을 받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기초가 없었겠어.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 레가토가 뭐예요? 근데 그때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있구나 생각해서 이제 가르쳤고, 그리고 지금도 굉장히 제가 사랑하는 제자예요. 그리고 대학을 잘 갔고, 네, 이런 2명의 케이스를 제가 보았는데, 여러분이 혹시 어떤 사람이 전공을 하고 내가 전공을 해야 할까? 아니면 그만둬야 될까?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라면요, 그것도 역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것을 공부함으로 정말 집안이 너무 어려워진다면 여러분이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어떻게든지 독립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거는 정말 현실적인 그냥 문제고요. 혹시 내가 재능이 너무 없는데 재능이 없다는 건 이런 거예요. 악보 보는 거 너무 느리고, 그리고 안보도 느리고, 초견도 느리고, 그리고 선생님이 레슨을 해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잘 나아지지 않고, 이런 거는 조금 재능이 없다고 봐야 돼요. 근데 너무 음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음악보다 잘할 수 있는 걸 우선 찾아보세요. 공부가 될 수도 있고, 혹시 돈 버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 재능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뭐든 잘하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말을 잘하는 사람, 노래를 잘하는 사람, 글을 잘 쓰는 사람.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찾으세요. 그래서 그것을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도 음악의 열정이 계속 식지 않는다면 나중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대학을 가는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음악을 전공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치 않는 대학을 간다거나 대학을 못 간다거나 이럴 경우도 있어요. 예고를 졸업한 학생 중에서 대학을 못 간 학생들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선화예고 앞에서 연습실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한 학년에 한 거의 10명, 50명 만약에 정원이라면 10명 정도가 저는 정시에 학교를 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40명은 재수, 3수, 4수를 했겠죠. 이거는 현실적으로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그 중에서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학생들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자, 여러분들이 음악을 너무 좋아한다면 여러분 안에 어떤 열정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음악을 내가 직업으로 삼아도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 때문에 내가 정말 재능이 있는데 그것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제가 메일을 남길 테니까 저에게 상담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돈을 덜 들이고, 그걸 제가 레슨비를 덜 받고 이러겠다는 말이 아니라, 물론 도와드릴 생각도 있지만 계속 할 수 있는지 제가 그 방법들을 좀 제시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고3 여러분들은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들이 정말 인생의 한 30대 정도가 되면 정말 아름다운 추억이 될 거예요. 근데 열심히 하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들은 추억이 되지 않고 후회가 돼요. 여러분, 열심히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또 좋은 결과로, 또 좋은 영상으로 다음에 뵙겠습니다. 화이팅 합시다. 안녕히 계세요.